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여성 취업 다이어리 수요일 이 시간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을 이끌어주실 우리 김희경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핫송코리아 김희경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또 우리를 즐겁게 이끌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9월 25일 덕성여대에서 2013 여성인재 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네. 요즘 최악의 일자리 대란이라는 그렇죠. 얘기가 네네. 있죠. 이런 취업난 속에 우수한 여성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현대그룹 등 모두 73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서 채용 상담을 하면서 현장 면접을 진행했는데요. 네. 서울여대와 동덕여대 등 인근 대학 학생들도 참여해서 취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는 있지만 아직도 여성의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취업률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74.3%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남성의 진학률인 68.6%보다 5.7%포인트 높다고 높네요. 하는데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넘쳐나지만 이들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란 바늘 구멍만큼 좁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 공채 시즌을 맞아서 여대생 취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대생 여성인재 취업 채용 전략, 박람회. 네. 네, 채용 박람회를 일단 다녀오셨고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인기 있었던 여대생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직업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여대생들은 아무래도 복리후생이나 아니면 일자리,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그리고 네. 임금이 좀 평균 이상인 곳을 좋아하는데요. 외국계 기업을 많이 선호하고요. 역시. 아직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여대생들이 좀 대기업에 몰리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사실 여대생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취업 준비생들은 아무래도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자리 하는데 사실은 이 좋은 일자리란 진정한 무엇인지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이 일이 굉장히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저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네. 이 김희경 컨설턴트가 봤을 때 좋은 일자리란 도대체 어떤 일자리일까요? 아무래도 본인이 재미와 흥미를 가지고 일하면 가장 좋은 일자리겠지만요. 좀 네. 객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자리란 일단 정규직 이어야 하고요. 그렇죠.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또 같은 해 졸업한 전문대나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 월평균 임금이 18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이 18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어야 하고요. 네.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의 일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정규직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네. 대학 졸업 후에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보통 다들 취업을 하게 되거든요. 네. 80% 이상이 취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취업률은 높을 수 있지만 이렇게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곳에 취업을 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 미취업 청년층 취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의 조사 연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조사 내용에 따르면 실제 좋은 일자리에 취업한 대졸자 중에 전문대 졸업자는 11%로 약 5만 3천여 명이고요. 4년제 대학 졸업자는 20%로 약 15만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은 14.7%로 남성 취업자 비율보다 9.7%포인트 낮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33만 명에 달하는 44%가 취업은 했지만 좋은 일자리가 아닌 곳에 취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여대생들을 만나보면 여대생들이 각종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는 참 많이 하고 네. 적극적으로 배우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는 게 조금 약하고 실천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취업처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일자리란 어떤 거에 하나 여쭤봤는데 줄줄줄줄줄 어마어마하게 나오네요. 역시 전문가답습니다. 선희 씨, 근데 좋은 일자리란 정의를 나름 김희경 컨설턴트가 해주셨어요. 정리해 주신 걸 들었는데 네. 어떠세요? 매우 좋은 일자리. 매우 좋은 네, 일자리죠? 매우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일단 여성분들의 이제 취업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네네. 하고 있지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 어떤 곳에서 그래요. 일을 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데 네, 우리가 좀 맞습니다. 그 질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대생들의 이런 취업률, 취업 효과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먼저 본인한테 맞는 직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담이나 교육을 진행해보면 대학생들 보통 대학에 와서
그냥 놀다가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직무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 여대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 대학에서 여대생들을 상담하고 있는데 2학기가 넘어가서 내년 2월에 졸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답답한 현실이죠.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제가 느껴지나요? 표정이? 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적성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대학 다니는 동안 그냥 열심히 전공 수업 듣고 학점은 높지만 직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대기업만 바라보고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실패율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직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지원자가 준비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들어와서 적응력도 높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직무를 잘 알고 지원하는 지원자를 아무래도 선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자기 적성도 좀 고려해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내 적성이 뭔지 정도는 좀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경험이 일단 없지 않습니까? 새내기, 그러니까 뭐 회사 사회생활도 새내기로 이제 첫 발을 내딛는데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직업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처럼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그래서 인턴십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요? 이직을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되는 건가요? 나한테 맞는 뭐 직장을 찾을 때까지. 네, 뭐 이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요. 아까 서진 씨가 말했던 것처럼 인턴십에 도전해보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경험해볼 수 없다면 사전 정보를 많이 획득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먼저 본인이 무엇을 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토익 점수나 회화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해외 쪽에서 일할 수 있는 해외 영업이나 무역 사무 쪽의 일을 먼저 찾아보는 게 본인의 흥미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나는 문서 작업에 능통하고 컴퓨터 작업을 좀 잘한다 하면 영업 지원이나 영업 관리처럼 그 세일즈 필드에 있으신 분들을 서포트하는 역할들을 하는 직무들을 먼저 찾아보는 그래서 그렇게 정보들을 본인이 어떤 것들이 좋아하는지 파악을 하시고 정보를 좀 선택적으로 취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성을 먼저 나의 적성을 알아보고 그거에 맞는 방향성 있게 쭉쭉 나가면 된다. 이런 말씀. 이제 그 방면으로 좀 정보를 추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나에 대한 확인 절차가 끝났다고 해도 나의 적성을 알았다고 해도 그 다음이 또 산 넘어 산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를 좀 밟아야 될까요? 전공적인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렇죠. 적성과 전공이 안 맞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상담해보면 적성하고 전공이 맞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학교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주전공이 맞지 않으면 복수 전공을 활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대학을 다니면서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아까 서진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적성과 흥미가 좀 결정이 됐다면 객관적인 정보를 좀 획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본인의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실제로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먼저 워크넷에서 운영하는 한국직업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이트에 보시면 임금이나 전망 등 원하는 키워드에 따라서 정보를 찾을 수 있고요. 본인의 전공이나 지식, 흥미 등으로 키워드를 필터링해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했던 전공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전공한 학과 정보를 통해서 진출 가능한 직무를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직무 정보를 찾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이트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 워낙 친구들 키워드 검색엔 능하니까 들어가셔서 보시면 쉽게 검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각 직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셨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게 실제 기업에서 그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직무라고 하더라도 업종이나 기업별로 좀 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실제 기업에서 그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기업 채용 홈페이지에 가시면 직무 정보가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학생들한테 주로 추천하는 사이트가 CJ 채용 홈페이지예요. CJ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계열사별로 직무 정보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CJ 그룹 내에서도 계열사가 굉장히 많이 나뉘다 보니까 각 계열별로 다시 말해서 업종별로 똑같은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나와 있고요. 비단 그냥 내용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커리어 비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실무자는 지금 하루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실무자들의 인터뷰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자세히 나와 있고요. 구체적이네요. 그리고 요즘 또 텍스트 읽는 것 좀 힘드시면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CJ 홈페이지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직업을 구하게 된다면요, 뭐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쉽게 나랑 맞지 않아서 이직할 확률도 네네. 확실하게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찬 내용 우리 김희경 예. 컨설턴트의 열정을 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소식을 네, 쭉 숨이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오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취업에 대한 팁 같은 거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그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보면요, 고용 창출 시스템의 중심축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동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우선 사회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무리되면 25만 개에 이르는 여성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업과 정부에서 여성 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성들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거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말렐라의 도전이나 이런 좀 미디어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으니까 그런 네.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좋은 네. 말 해주셨어요. 네. 이런 준마렐라의 도전을 보시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란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머리 확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 중인 뭐 여대생뿐만 아니라 재기를 꿈꾸는 우리 준마렐라 분들에게도 아주 네네. 알찬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준마렐라의 도전에 뉴페이스가 등장을 하셨습니다. 너무 즐거워하시는 것 네네. 같은데요. 여성을 위한 공개 채용 소식을 준비해온 이원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모의 캐스터. 기훈 씨가 기쁠 만하네요. 아니, 뭐 준마렐라의 네. 도전이요. 네. 확 밝아졌습니다. 이 전에 계시던 분이 김희경 컨설턴트였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혜원입니다. 네. 신데렐라에는 뾰로롱하는 마법사가 있었죠. 준마렐라는 저 이혜원이 오늘부터 구직 활동을 위해서 함께 애써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직업을 찾지 못한 여성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법은 못 부리지만 직접 발로 뛰어서 여러 정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신데렐라에 뭐가 있었다고요? 마법 할머니가 있었죠. 뾰로롱. 네, 그럼 마법 지팡이가 되어주시길 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좋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분들의 취업 트렌드가 있다고 하던데요. 공감하는 네.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 취업 스트레스가 참 많았었는데요. 네. 각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또 다르다 보니까 제가 막 변신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요즘에는 실무 중심의 면접이 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취업 준비생이라면 그 관문을 한 번에 통과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취업이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다라는 말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슬프네요. 이게 뭐 대학 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취업이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에요. 뉴페이스가 예. 처음 등장하자마자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 약간 우울해지는 그런 소식을 좀 준비해 오셨는데 뭐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알아봐 주셨는지도 그렇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희망적인 소식을 그래요. 기대해 저희가 볼까요? 또 듣는 소문에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성만을 위한 뭐 채용 소식이 있다고 또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공개 채용 중에서 여성만을 위한 기업은 아니고요. 네네. 여성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제가 준비를 그렇군요. 해봤거든요. 화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호아시아나 그룹에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서비스업을 선호하시고 외국어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아시아나 항공 부문을 추천하는데요. 토익은 반드시 필요하고 토스엘 등 5가지만 인정을 하고 있네요. 네, 전형 절차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류 전형 다음인 2단계에서는 인적성 검사와 한자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이후 면접이 1, 2차에 거쳐 2번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면접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금호아시아나그룹 전형 일정은 다소 빠릅니다. 서류 전형이 오늘 마감이 되고요. 1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서류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면접 일정은 추후 공지가 되네요. 네, 네. 오늘까지라고 하니까 좀 빨리 서두르셔야 네,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근데 이 뭐 한자 시험을 본다라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네. 이제 한자 시험을 보는 기업도 상당히 늘어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평소에 한자는 빨리 외우기가 참 힘든 과목이잖아요. 한자 하면 또 우리 서진 씨. 아, 네. 한자를 금방 외우는 노하우 한번 알려주시죠. 그림으로 저는 외워요. 그림으로. 그린다는 생각으로. 그거 네.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무작정 외웁니다. 네. 그래서 한자를 많이 모르죠. 알겠습니다. 계속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이제 코웨이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코웨이는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 중인데요. 코웨이 레이디로 중형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등 여성 일자리 마련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죠. 따라서 여성 지원자는 코웨이 입사를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부문은 총 4가지이고요. 지원 기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네. 네. 코웨이는 4가지 부문 채용 중에서 저는 영업과 마케팅 분야를 추천하는데요. 네네. 영업 마케팅에도 국내, 해외 마케팅 등으로 나뉘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마케팅은 영어가 필수적이고요. 제2외국어가 가능한 여성분이라면 꼭 지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모집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네요. 네, 해외 그렇습니다. 마케팅도 네. 있고. 근데 뭐 해외 마케팅 분야인데 네. 외국어 안 되신다고 하면 진짜 난감하겠죠. 해외 마케팅이라면 무조건 외국어는 필수라는 거 그렇죠. 다시 한번 네네네.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영업에 들어가니까요. 네네. 외국어가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자신이 서비스나 영업에 좀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원해봐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혜원 씨가 네. 만약에 대학을 이제 갓 졸업한 새내기입니다. 네. 그럼 오늘 본인이 소개해주신 네. 이런 취업 정보 중에서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코웨이를 지원할 것 같습니다. 오, 그 예. 이유가 좀 네.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아직 지원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고요. 네. 자기소개서를 좀 더 꼼꼼히 체크해서 지원하고 싶고요. 저는 네. 이제 항공 쪽보다는 지상에서 근무할 수 있는 코웨이. 땅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니, 뭐, 코웨이 하면 물 또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물을 네.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또 혹시 외국어 실력이 뛰어난가 싶어서. 네, 그런데 제가 중어중문학과를 사실 졸업을 아, 했어요. 그래요? 하지만 왜 한자에 약한지는 저도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저도 연극영화과를 나왔거든요. 네. 연기를 조금 왜 약한지 모르겠어요. 네, 뭐 똑같은 거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전해주셨는데 끝으로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하실까요? 네, 저 오늘부터 함께한 예언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뽀로로.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 네, 캐스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준마렐라의 도전. 오늘은 세 번째 이제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릴 그러니까요. 텐데요. 바쁘네요. 오늘은 이 취업 풍년입니다. 풍년입니다. 야, 과일이 요새 풍년이라고 하는데, 네, 취업 풍년입니다. 네, 자, 빨리 이태진 소개해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했던 분위기를 차분하고 어둡게 만드는 뾰로롱 이태진 컨설턴트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지난주에는 제가 여성 취업률이 이렇게 상승했다는 그 희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번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여성의 사회 경제 활동을 참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는 올해 내년도 예산이 5.5%가 증가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특히 경력 단절의 여성과 사회 진출의 직장맘 이런 경제 활동을 되게 하는데요. 제가 경력 단절 여성 맞춤 일자리 효과를 톡톡하게 하는 폴리텍 대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폴리텍 대학. 폴리텍 대학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네, 저희 저도 코너를 엄청 통해서도 소개를.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네, 소개해드렸고요. 맞아요. 자, 이 폴리텍 대학에서 우리 여성 취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는데 네. 자세한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 많이 소식을 전해드렸다니까 그래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기술 중심의 실무 전문인을 양성하는 국책 네. 특수대학 폴리텍 대학인데요. 취업률이 85%나 넘어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청에 의하면 2년제 학생들 졸업보다 조금 더 85.2%가 집계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82.3%가 2.9포인트 상승한 수치이죠.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더 상승해서 더 이렇게 상승해요? 취업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폴리텍 대학에 따르면 34개 캠퍼스 중에서 학위를 운영하는 게 한 23가지 정도 되는데요. 네. 여성 취업률이 84%로 일반계
전문대 졸업생보다 20% 많다라고 합니다. 와, 그래요? 평균 취업률보다 20%가 높다. 이거 사실 대단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1% 싸움이 비결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 네. 아, 우리 시청률이 그만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오늘부터 나온다고 하시니까요. 네. 어쨌든 20% 정말 대단한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이게 어떤 비결이 분명히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게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4년제라든지 2년제 학생들이 말하는 거는 4년 배워가지고 현장에서는 정말 쓸모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그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이 높은 취업률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네. 그 대학의 모든 교원이요, 그 전공 역량 강화 연수를 또 받는다고 하고요. 그 변화하는 현장 기술에 빠르게 대응하고 그 산업체의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신기술을 장비 같은 것도 이렇게 보강을 하고요. 현장 실무 중심의 최신 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폴리텍 대학에서 시스템이 있는데요. PL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네. 팩토리 러닝이라는 시스템을 2007년부터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과의 네트워크 연계를 위해서 교수 1인당 10개의 기업체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을 하는데요. 그 13,000여 개의 업체와 교류하고 있는 게 이 폴리텍 대학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네.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연계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 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도 이렇게 보였고. 근데 그렇다면 이 캠퍼스들, 다른 캠퍼스들, 대구 외에 또 다른 캠퍼스들의 성과도 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폴리텍 대학에 대해서 취업률과 이런 걸 알려드렸는데요. 이거는 학위 과정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 일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폴리텍 대학 대구 캠퍼스가 실시한 경력 단전 여성들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기대 이상인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네네. 그 29일 대구 달구 지역입니다. 네. 베이비부머 세대 경력 단절 여성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37명 아주 소규모로 이루어졌는데 모두 100% 재취업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100%요? 네. 그리고 그냥 요거는 폴리텍 대학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구 달서 여성 인력 개발 센터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그 달서구 거주 그 경력 단절 베이비부머 세대인데 경력 단절 세대 있잖아요.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1, 2차 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 교육은 전공 교과 80%, 그다음에 소양 교육 20%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네네. 소양 교육은 직업 소양, 그다음에 취업 대비, 취업 특강, 취업 설명회 같은 걸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폴리텍 대학에서 네네. 또 여성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기획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여성들이 조금 다니면서 배우고 이러기에 좀 어려움은 없을까요? 좀 쉽게 접해도 되는, 쉽게 생각하고 도전해도 되는지. 그렇죠. 이거는 뭐 대학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부담감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좀 특이한 게 이 아까 저희가 20% 이상의 어떤 취업률이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 소양 교육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게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다른 학교에서는 타 학교에서는 이 소양 교육에 대한 부분을 사실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원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또 베이비 보면 좀 40, 50대 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험과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실무에 정말 쓰일 수 있는 실무 소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서진 씨 뭐 소양 교육 한번 다시 받아보고 싶은 생각은 받아줄까요? 아니 저도 좀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좀 네. 받아보고 싶은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대구 캠퍼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파봤는데 그렇다면 대구 이외에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시스템이 다른 건지 아니면 비슷하지만 뭐 그들만의 또 차별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차별화가 있는 프로그램을 네네. 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구는 그 베이비 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출산과 육아로 그 직장을 떠난 경력 단전들이 그 제2의 취업 시대를 막기 위해서 교육을 시동을 걸어서 주목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성남 캠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조금 얘기를 다시 해보면은 네네. 출산과 육아를 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대학이나 뭐 공부를 하시고 취업을 하신 상태에서 제2의 공부를 하시는 거죠. 단절된 여성분들. 경력 단절 단절 여성들을 여성분들. 전문적으로 위한 프로그램이네요. 좋네요, 이것도. 저희 집에서 가까워요. 성남 분당에 사니까. 네. 다녀오실래요?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네, 아쉽네요. 그렇군요. 다음 차수에 어떻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걸로. 설명을 쭉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육 첨가 여성 등에 따르면요, 정부의 평생 직업관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력 단절 여성
취업 교육 과정이 폴리텍대 성남 캠퍼스에서 처음 개설되고 네. 그 첫 번째 대상자로 이번에 아까 37명이었잖아요. 네. 이번은 22명 아주 소규모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빨리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명수가 네.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난 22일 내에 그 경력 단절 그 개강식이라고 하죠. 네네. 개강식을 갖고 12월 18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취업 교육이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교육비가 무료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더 깜짝 놀랄 소식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교통비를 지원을 해준다는 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을 전혀 다 차단을 하겠다. 완전 부담 없이 다가오라. 부담 없이 그렇지 네. 다가가라. 뭐 이런 느낌이 확 오는데요.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22명을 선발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사실 네. 지원자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우선은 그 지금 교육 과정과 예전에 했던 일을 좀 매칭을 하는 거죠. 네네. 그냥 처음부터 요번에 배워서 하겠습니다라기보다는 예전에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더 심층적으로 그렇군요. 현장에서 쓰고 있는 그 실무 능력을 조금 배양하는 그래요. 그거에 초점을 맞췄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네. 교과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교과목은요, 전산회계, ERP를 비롯해서 OA, 2D, 3D, CAD 등이 있고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어색합니다. 이게 뭐 디자인하는 네. 프로그램인데 그 교육을 통해서 제안서 작성하고 뭐 사무 업무에 요구가 되는 기초적인 업무를 바탕으로 하고요. 또 설계, 기계, 뭐 건축이라든지 뭐 의료 장비, 뭐 장난감, 스포츠 용품이라든지 심화 과정을 조금 다뤄서 네. 좀 실속 있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실속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심화 과정이라는 말을 하실 때 목소리가 막 떨리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래요. 짧은 기간 안에 좀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을 해줘서 3개월 동안 아주 강도 높게 교육이 진행이 된다는 네네. 얘기일 것 같은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그럼 더 전해줄 소식 없으세요?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좀 알고 가셔야 할 어떤 내용들? 아까 제가 대사를 먼저 기훈 씨가 치셨는데 무료. 교육비가 무료고 이거는 뭐 10번을 말씀해도 좋은 교통비가 얘기예요.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요. 좀 부담을 가지시고 내가 돈을 이렇게 받는데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집중력을 가지고 참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폴리텍 대학처럼 이 취업률도 높고 그리고 사실 이게 서비스가 최고라는 얘기거든요. 뭐 이런 학교들이 점점 좀 많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너무 가져봅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